10명만이니까 10명 중 1명은 뭐예요? 당뇨병자예요. 그리고 5천만 인구 중에 고혈압 환자가 몇 만이에요? 1,000만. 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인터넷 뉴스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어느 제약회사죠? 뭐 종근당, 또 대웅제약,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대웅제약이 2023년 1년 순 매출액이 1,300억이었대요. 순 매출액만. 제약회사는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1,300 제약회사 순이익. 와. 그럼 다른 회사들도 뭐예요? 최소한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수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다 누가 내는 돈들이에요?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또 뭐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다 어떻게, 뭘로 지금 다스려요, 병원에서? 암 환자, 그때 당시는 150만 명이 있는데, 한 해에 보통 암 환자가 몇만 진단되죠? 그 30만 정도 진단되죠, 한 해에. 쌓이고 지금은 현재 암 유병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자, 이 암 환자가 서울 시내 4대 병원 있죠. 4대 병원에 가서 1년에 치료비로 내는 비용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배예요.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몇 조죠? 약 600조 되죠. 600조. 그러면 이 네 병원, 4병원에서 직원들 월급 줄이야, 또 병원 운영하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 약 3배. 그럼 어느 정도 돼요? 최소한 500조, 1,800조. 다 뭐예요? 이런 환자들. 혈전 용해제라고 있죠?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주는. 혈전증 증상 35세 이상 대부분, 고지혈증 성인 절반 이상, 고인슐린증 청소년 3분의 1, 성인 3분의 2.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상, 또 환자 현상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7년 전입니다. 줄었게요, 더 늘었게요? 네, 훨씬 더 많이 늘지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우리 국민 건강에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 한 의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0여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의사의 반란이라고. 양심적인 의사죠. 도대체 이 국민들을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다 고혈압, 당뇨, 결국은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하는 그 치료 처방이 뭐예요? 100% 약이잖아요. 거기가 다 약 주사. 그래서 이 신우섭 의사가 교과서엔 없는 얘기라서 환자들이 두려워하는데, 힘들어도 약을 끊고 식단 개선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의 요점이 이거예요. 약을 의존하는데, 약 의존하는 것보다 뭘 하라고요? 식단 개선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죠. 현대병은 뭐예요? 다 옛날에는 뭐 당뇨병, 고혈압 다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성인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인병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지금? 10수년 전까지 썼어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병이라고 써요? 병 이름을 생활습관병 뭐 그러잖아요.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고, 식생활을 고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고혈압, 당뇨 등 대부분의 성인병들은 모두 뭘 고치면요? 먹는 것을 고치면서 치유될 수 있는 질환들이다. 뭐요? 고혈압, 당뇨 등 대부분의 성인병들, 고지혈증, 고혈전증, 그것이 뭐예요? 중풍과 심장마비와 각종 어려운 현상을 나타내잖아요. 자, 이분 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의대 공부 중에 계속 따라 붙는 말이 원인을 모른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항상 어떤 질병을 설명하고는 원인을 모른대요. 그 원인을 모른다는 그 말을 본태성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 요즘에 이 본태성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본태성 고혈압,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은 뭐 하게 돼 있다?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올라가요?
아닌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120에 80 정상을 유지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디 체질적 영향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는 뜻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얘기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뭔가 좀 트인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따라가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입대합니다. 이제 공중보건위 하면서도 명확한 진단 없이 자꾸 다량의 약만 처방하는데 회의를 느낍니다. 계속 고혈압약 처방하고 당뇨병 약 처방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왔으면 뭐요 진통제 처방하고 항생제 처방하고 이게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의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벤처 사업가로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의사가 의사 일을 해야지 의사가 사업가를 사업을 하면은 잘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더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목사 그만두고 저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군 생활하시는 분이 군대에서 이제 직업군인으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은 돼요 안 돼요? 100% 실패하죠. 쫄딱 망합니다.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의사 자격증이 있어요. 다시 이제 다시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게 만병의 원인은 음식에 있고 통증을 포함한 우리의 몸의 변화는 스스로 죽이기보단 살리기 위해 발생된다는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뭐 한다고요?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 먹고 잘못 살아도 몸 자체에서는 뭐예요? 항상성의 원리, 자가치유력의 원리로 몸 스스로는 살려고 고치려고 나으려고 치유되려고 그렇게 몸 자체가 애를 쓴다는 것을 그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 뭘 해야 될까? 먹는 것이다. 올바른 식사가 병을 고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부터 자기 병원에 오는 이제 환자들에게는 이 종합병원에 가서는 이 의사 못 해요. 왜? 약 처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의사예요? 당장 해고 당하죠. 그래서 개인병원을 차리게 되었고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하는 대신에 이분이 하는 것이 환자들이 처방하는 게 뭐예요? 현미채식을 이제 권유합니다. 자, 현미채식을 권유하는데 이 신우섭 이 원장의 책상 위에는 환자들의 무슨 선언? 절약, 약을 뭐 한다고? 끊겠다는 선언을 하고 가서 약품지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구매해온 약이 이렇게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심적인 변호사 강지연 변호사가 이 신우섭 의사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네. 흰쌀밥 안 됩니다. 네. 통곡물 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와서 네네. 병을 치료하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합니다. 지금 네. 원장님께서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좀 네네. 독특하게 치료하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약물 치료나 수술 같은 대증요법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까? 네. 네. 왜냐하면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건 잠깐 증상을 없애주는 것 같아도 결국 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찾아낸 것이 결국은 식사구나. 내가 먹는 음식이 잘못됐을 때 우리 몸이 그것에 대해 알려준 신호가 병이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수많은 약들을 먹고 오지만 네. 그 약들을 다 끊습니다. 그래요? 네. 그 환자가 아픈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낫습니다. 다 낫으니까 약을 끊죠. 그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 합니다. 제대로 먹고. 자, 그래서 이분은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은 뭘 통해 치료한다고요?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 중에 두 가지가 크게 뭐예요? 현미와 채식 식사. 자, 우리 애대병원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렇게 좋은 자연계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현미 채식으로 정말 감사해요. 저 열동 때는 비닐하우스 안에 완전 유기농, 무농약, 무화학 비료로 재배한 이 식사가 얼마나 야채가 좋은지. 그래서 이 시간에 현대 의학계와 영양학계에서 권고하는 건강 식사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현대 의학계와 영양계가 권고하는 건강 식사. 첫째, 술, 담배, 커피를
하지 말라. 여러분, 술 당연하죠. 담배 당연하죠. 그런데 커피는 우리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저 세 가지는 다 초-A급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커피도. 자, 우리의 몸을 아주 나쁘게 하는 그런 기호식품, 이게 다 기호식품이죠. 술, 담배, 커피, 그런 것들. 자,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판결을 냈습니다. 커피 애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뭔가, 모든 스타벅스를 포함한 대형 커피 회사들의 그 커피컵에 발암물질이라고 알리는 구호를 써 붙이게 했고, 모든 가게마다 이 발암물질이다 경고문을 써 붙이게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2018년에. 자, 국제암연구소가 이제 덩달아 발표한 것이 이겁니다. 이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이런 볶은 커피가 다죠. 커피 볶지 않고 먹는 거 없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단백질, 지방질이 태워져요. 커피의 그 원두 커피 자체의 껍질과 그 속에 있는 영양소가 태워진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누룽지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커피 누룽지죠. 아크릴마이드라는 발암 추정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2016년에 재분류한 내용이 그 전 겁니다. 이제 2018년 법원 판결 나기 전에 발암물질이 아니다, 오히려 커피는 항암물질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커피 마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주 큰 위안이 됐었지요. 자, 암 반응 가능, 유발 가능성은 그룹 B2B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그룹 3, 아무 암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뭐예요? 초-A급 발암물질이라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놀랍니까? 국제암연구소에서도 2018년 전까지 뭐예요? 커피는 항암물질이다 오히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 애호가들이 안심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커피는 위궤양에 좋지 않고 불면증을 유발하지만 파킨슨, 간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가운데 폴리페놀 성분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은 이 폴리페놀은 항생제나 마찬가지예요. 사과 껍질, 과일 껍질 속에 많이 있는 폴리페놀, 강력한 항산화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항산화제가 커피 속에도 있고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까지 한다고 이제 그렇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된 거예요. 특히 커피 속의 글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해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잘하게 해준다. 커피는 관상동맥이 굳어지는 석회화를 막는, 그래서 심장병까지 예방한다. 이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 제시한 커피의 이 효능을 분류해 보면은 하루 3잔 정도 프림이나 당분 들어가지 않는 커피는 괜찮다 해서 오랫동안 커피 애호가들은 안심하고 커피를 마셔왔다 그 말이에요. 자, 특히 호주 퀸즐랜드 의학연구소의 이 병원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30만 명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암 발병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그래서 국제 간염병 학회지에 이게 발표가 되었고, 커피가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기반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피는 암 발병과 관계가 없다는 논문들이 있었어요. 2018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커피는 발암물질이고 국제암연구소에서 뒤집어 버렸죠, 연구를. 그리고 모든 이제 커피 회사 컵에 또 그 판매점에 경고문을 붙이게 했더라 이거예요. 자, 연구 논문은 참 그 연구자의 각도에 따라서 연구 논문의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된장을 연구를 했어요. 된장. 미국인 영양학자가
된장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먹어서는 큰일 날 거예요. 막 그 속에 들어있는 뭐 이런저런 나쁜 성분들, 뭐 이런저런 몸에 해로운 성분들 막 발표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영양학자들 몇 명을 동원해서 된장 말이야, 응? 그 된장이 몸에 해롭다는데 말이야, 응? 된장이 몸에 이로운 거 찾아봐. 그래서 이제 된장이 몸에 좋다는 쪽으로 연구하니까 뭐요, 엄청나네요. 예, 더 좋은 게 많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에 이제 어떤 그런 좀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또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쪽에서 연구하든 저쪽에서 연구하든 변함없는 것은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이게 발생하고 커피를 볶을 때도 발생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또 태울 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위암, 대장암, 직장암의 원인이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적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게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초A급 발암물질이 있는 것은 이거는 이쪽 연구자들 저쪽에 다 통틀어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암투병하시거나 고혈압, 당뇨 있는 이제 분들이 이제 뭐 좋다는 논문도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마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 초액급 발암물질이 있으니 아예 그냥 내려놓느냐. 또 커피 속에는요, 그냥 뭐 이제 원두 커피는 이제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들어있지만은 대부분의 커피가 뭐예요? 설탕을 넣고 프림을 넣죠. 그 프림과 설탕은 암세포가 진짜 좋아하는 먹이거든요. 차라리 커피를 마셔도 어떤 커피를 차라리 마시는 게 더 나아요? 뭐 프림이나 설탕 들어가는 것보다 원두 커피를 차라리 마시는 게 좋고, 원두 커피를 마실 바에는 차라리 요즘에는 커피 맛 나는 보리차도 있어요. 커피 맛 나는 일반 곡식을 볶아서 만든 차도 있어요. 이제 굳이 커피를 마시겠다면 그렇게 차라리 마시든지 안 마시는 게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아크릴 아마이드 발생은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피 마시는 거, 특히 커피는 뭐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돼요? 뜨겁게 마시죠.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자료입니다.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뜨겁게 마시게 되면 저 위에 그룹 1이 있죠.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이게 다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에는 발암물질 그룹 A1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제 술, 담배, 커피 안 마시는 게 좋죠. 예. 혹시라도 이제 방에서 커피를 끓여 드시는 분 계시다면은 세 잔 드시는 거죠. 한 잔 드시고, 한 잔 드셨다면 이제 아예 먹지 말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예, 커피 끊어야 돼요. 커피 끊는 게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웃음 의미가 뭐예요? 자, 두 번째, 현대의학계와 영양학계의 권고. 가공식품을 줄여라. 자, 가공식품 하면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가공. 일단 식품 공장에 들어갔다가 한번 처리돼서 나온 것들은 다 가공식품이에요. 비가공식품은 어떤 건가요? 그냥 과수원에서 따온 거, 그냥 흙에서 뽑아온 거, 이거 외에는 다 뭐예요? 이제 가공식품이죠. 밀가루는 가공식품인가요? 자연식품인가요? 가공식품이죠. 네, 가공식품이죠. 자, 화학조미료가 가미된 것들은 다 가공식품입니다. 화학조미료가 이제 가미된 이제 이 그 식품은 감미료, 향신료, 착색제, 보존제, 요 네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감미료, 맛을 나게 하는 거죠. 향신료, 오렌지 탄산 음료에 오렌지를 짜서 넣었을까요? 오렌지 향료를 넣었을까요?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를 갈아서 넣었을까요? 바나나 화학 향신료일까요? 딸기 두유에 딸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 뭐예요? 그게 향신료란 말이에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하죠. 예. 착색제,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때깔 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예, 보기에 좋죠. 예. 착색제, 보기 좋죠. 보존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유통되는 가공식품이 있어요, 없어요? 100%예요, 다. 근데 이런 것 대표적인 게 뭔가요? 대표적인 게 과자, 그렇죠? 라면 다 뭐예요? 가공식품이죠. 예. 그러니까 비닐로 포장되어서 나온 모든 식품들은 다 뭐예요? 가공식품, 식품공장 갔다 온 것들입니다. 어쩌면 이 가공식품이 현대인들을 그렇게 고혈압, 당뇨, 암, 고지혈증, 혈전증 뭐 그런 거. 자, 특히 이 착색제 아질산 염으로 처리한 겁니다. 질산, 질소, 으뜸아예요, 으뜸아. 질산.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암 투병하시면서 여러분 음료수 사드시지 마세요. 이게 다 요 4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이고요. 또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뉴스타트에서 이제 일할 때 이제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게 제 또 꿈이잖아요. 항상 즐겁고 웃고 기분 좋게 해드리고 이제 바닷가로 이제 모시고 산책을 갔어요. 갈매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야, 이 갈매기 뭐 좀 주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새우깡을 이제 사가지고 막 화덕에 나눠줬어요. 먹지 마세요. 갈매기 밥이에요. 나눠주고 하나 먹고 나눠주고 아유. 뭐 잠깐 또 먹는 거야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가공식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지방 음식 섭취를 줄이라.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특히 고지방 중에서 무슨 성 지방?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라. 동물성 지방은 이것은 입증된 겁니다. 관상동맥, 심장병, 뇌졸중, 유방암, 직장암, 전립선암, 각종 이런 암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지요. 자, 우리가 하루 필요한 지방질은 몇 그램 정도가 하루 필요한 지방질인가요? 하루 필요한 지방. 수치로 말하면은 지방질, 단백질이 필요한 그램수로 말해서 그램수로 하루에 60에서 80g이에요. 지방질, 단백질 다 우리의 뭐예요? 60g에서 80g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고깃집에 가서 1인분 약 200g 됩니다. 200g. 1인분 고기를 먹었으면 그 1인분 고기에는 몇 그램 정도의 지방질,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루 필요량의 2배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를 먹어도 약 1인분이 아니고 몇 인분? 0.반인분. 그 정도 먹으면 충분히 소화 흡수 됩니다. 그런데 아침 먹고 또 뭐 그러잖아요. 세 끼를 먹잖아요. 세 끼 중에 한 끼를 1인분 먹어놓으면 몸에 과지방, 그 단백질 현상이 있게 되죠. 현대의학에서 권고하는 것, 고지방 섭취 줄이라, 가공식품 줄이라, 술, 담배, 커피 줄이라. 현대의학계와 영양학계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과 지금을 좀 비교해 봅니다. 똑같은 이제 그 장소인데 남산을 보고 저쪽 용산 쪽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옛날과 지금을 좀 같은 장소, 다른 시대입니다. 남대문도 같은 장소, 이제 다른 시대로 찍은 겁니다. 자, 사과를 좀 봅니다. 사과. 이 사과는 정말 제가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이제 먹는 과일인데 하루에 사과 한 개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영국 속담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몸에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 먹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이 사과 속에는 우리의 하루 가장 적절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성분을 보면은 사과 한 개, 저 왼쪽 위에부터 130g 섭취하면은 혈중 지방, 중성 지방 21% 감소, 비타민 C가 35%, 34% 증가, 또 장내 세균, 비피대수균, 유익균이죠. 점유율이 15% 증가, 수분 함량, 이거는 굉장히 과일수. 이 세상에 제일로 좋은 물은 무슨 물이에요? 과일수예요. 그 과일수 중에서 정말 좋은 코코넛 그 물이죠. 그 물, 그건 바로 혈관에 집어넣어도 아무 이상 없는 만큼 굉장히 좋은 체액과 비슷한 그런 물이고, 이 과일 속에, 배 속에 뭐 더 많이 들어있겠죠. 이 과일수는 내 피를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고 피 속에 들어있는 각종 우리의 모든 기전들, 백혈구, 적혈구 등등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과일수. 이렇게 저녁에 과일만 딱 먹고 자면은 배고플 줄 모르지만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말기암 환자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저녁에 밥 먹지 않게 하고 과일만 먹였어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게 했습니다. 딱 한 종류로. 통증이 100이었다면 여러분 뚝 떨어져요. 50으로. 꾸준히 그 생활 시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건강 세미나 하면은 모든 분들에게 한 달 30일 중 10일만 과일씩 하라고. 계속 과일 시켜도 좋고 드문드문 30일 중에 10일만 과일 하라고. 현대병의 대부분이 저녁 과식이에요. 그렇죠? 아침 바빠서 안 먹어요. 아침 결식률이 52% 넘었어요. 점심 외식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저녁에 이제 피곤하고 뭐 배고파요. 회식 많이 하죠. 집에 가서도 뭐요? 아침에 못 챙겨드렸으니까 또 저녁에 이제 주부들이 뭐요? 남편 퇴근에 힘들게 왔으니까 뭐요? 이것저것 쫙 차렸잖아요. 저녁 과식이 현대병의 굉장히 큰 원인으로 차지합니다. 근데 그런 한 달에 30일, 10일만 저녁에 과일만 딱 먹어놓으면 뭐예요? 제가 한 교회를 3년 연속 가서 건강 세미나 했는데 실천한 분들은요, 날씬하고 뱃살 빠지고 뭐 혈압, 혈당 대부분 다 정상되어지고 몸이 그렇게 가볍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대요. 배 부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배 안 고프니까 뭐예요? 아침 안 먹고 바쁘고 막 출근하는데 아침에 식사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뭐예요? 저녁 과일식하고 한번 해보셔요.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카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 플라보이드, 암 예방, 특히 폐암 50% 감소, 무기물 함량 높아서 비타민 A, C, 칼륨, 칼슘, 나트륨 가득히 들어있고 저 위에 펙틴, 폴리페놀 나왔죠. 여러분 사과는 껍질째 드십시오. 배 껍질은 먹는 게 조금 이제 거북해요. 그렇죠? 막 이제 씹히는 게 좀 힘든데 거칠어서 사과는 껍질을 씹으면은요 괜찮아요. 그 정도 그 껍질은 충분히 씹어서 이 껍질 속에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요. 이 폴리페놀이 굉장한 여러분 항암 성분이고 항상 항생제예요. 사과 껍질째 드시고 껍질째 먹으면 치아가 각종 질병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열량 80kcal 열량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제 저열량으로 우리의 몸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한 가지씩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요 먹거리들 1914년 사과와 1992년 사과를 비교한 연구를 봤습니다. 1914년 사과 거의 110년 전 사과죠. 그리고 뭐요? 92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30년 사과죠. 거의 한 100년 차이 난다고 보십니다. 거의 100년. 근데 1914년 사과에 칼슘, 인, 철, 칼륨 등이 저렇게 들어있는데 13.5, 45.2, 4.6, 117.0, 마그네슘 28.9 들어있는데 100년 지난 다음에 칼슘이 절반으로 줄었죠. 이는 뭐예요? 거의 그 몇 배예요? 한 뭐 6, 7배 줄었죠. 철도 뭐예요? 거의 몇 배 줄은 거예요? 거의 한 7, 8배 줄었죠. 칼륨은 거의 비슷하네요. 마그네슘도 뭐예요? 마이너스 82.7%.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과 한 개를 먹는 거하고 지금은 몇 개를 먹어줘야 돼요? 몇 개를 먹어줘야 돼요? 거의 4, 5개를 먹어줘야 돼요. 그만큼 이 세상에 각종 이 과일과 야채의 구성 성분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져 버렸어요. 줄어버렸어요. 영양 함유량이 뭐 때문에요? 환경, 날씨, 토양이 변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비교 보면요, 모든 이제 영양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먹는 뭐 과일, 야채, 곡식 등등 이제 평균 수치예요. 1963년과 1992년 수치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먹는 먹거리 비타민 A, C, 티아민 뭐 등등해서 루아신 등등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예요? 41%, 42%, 43%, 30%, 23% 이게 줄어버린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그만큼 뭐예요? 먹는 그 먹거리의 영양성분이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갈수록 불쌍해진 시대입니다. 자, 영양 구성이 이렇게 다 감소했는데 증가한 게 있어요. 증가한 게 있죠. 저기 플러스 채소, 인칼륨 증가됐죠. 야, 인칼륨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인칼륨이 왜 증가됐지 하고 보니까는 증가한 것이 뭐 때문이다? 비료 때문이다. 비료 성분이 뭐예요? 인, 칼륨, 질소 이것이 뭐예요? 비료의 주 성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살기는 좋아졌고 모든 시설은 정말 급진적으로 발전했지만은 우리 먹는 먹거리는 뭐예요? 10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재배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잘 재배를 해내도 다량으로 생산을 해내도 옛날에 그 어떤 음식에 비해서 지금 훨씬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현대의학계와 영양학계에서 권유하는 것은 그나마 정제하지 않은 곡식을 좀 먹자. 그러니까 흰쌀을 먹으면 그만큼 또 깎아낸단 말이에요. 정제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그만큼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오니 사과 깎지 말고 어떤 한의학자는 귤을 먹을 때 귤 껍질을 먹더라고요. 알맹이는 버리고 차라리 그 껍질 속에 더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현미 보십시오. 자, 현미 보십시다. 왜 깎지 않고 현미로 먹어야 되는가? 저게 쌀 한 톨의 입체 단면도입니다. 자, 이게 현미인데 이제 속 껍질을 겉껍질은 이제 벼고 벼를 이제 깎아내면 안에 이제 속 껍질이 있는 게 현미입니다. 그 속 껍질을 미강이라고 해요. 미강. 속 껍질. 현미죠. 현미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미강 속에 영양분의 쌀 한 톨 영양분의 29%가 들어있어요. 그럼 깎아내면은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29% 빠진 거예요. 이게 백미예요. 자, 그리고 쌀눈 있죠. 이 쌀눈을 배아라고 합니다. 이 배아 속에는 이 쌀 한 톨의 영양분의 몇 프로가 들어있어요? 66%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6 더하기 29 하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95%. 그렇죠. 그러니까 흰쌀을 먹으면은 그나마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영양소가 부족한데 몇 프로를 버리고 95%를 버리고 뭐요? 5%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미보다 현미는 낫습니다. 특히 이 쌀눈 속에 봐요. 이 쌀눈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쌀눈 속에 들어있는 정말 좋은 성분이 이제 가바라고 하는 GABA, 가바인데 이 가바가 정말 좋은 것이 가바 속에 들어있는 저 성분이 우리의 몸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대사증후군 예방. 신진대사가 문제가 생겨서 나온 병명이 대사증후군이잖아요.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얻어진 게 각종 고혈압, 당뇨, 암까지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요?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줍니다. 뭐가요? 가바가.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뇌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염증 감소.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은 내 몸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상처, 염증 때문에 뭐예요? 간염, 또 뭐예요? 뇌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각종 암과 종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월경증 완화, 우울증 완화. 그래서 이 가바라고 하는 성분이 현미, 쌀 눈 속에 들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바를 먹으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고혈압 가바, 당뇨 가바, 암 이제 가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쌀의 쌀눈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가바. 가바는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며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말 좋은 게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바가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좋은 것들 많은데 옥타코사놀은요, 이것은 정말 또 이렇게 좋은 게 들어있어요. 인내력. 자, 철새들이 먼 길을 날아갈 때 주로 주워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옥타코사놀이에요. 한 번에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철새.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지구력이 생기는 것일까? 비밀은 그들의 먹이에 있다. 바로 쌀눈과 쌀겨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 자, 이 옥타코사놀은 쌀 눈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곡식 씨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곡식의 씨눈.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칩시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까? 한자로 한번 좀 풀어봅시다. 이 쌀미자를 좀 보겠는데 흰쌀입니다. 자, 제가 저 위에 글자 보세요. 저게 박자예요, 박. 그러니까 두 글자 합성어죠. 쌀미자 플러스 흰백자죠. 그러니까 흰쌀은 뭐라고요? 찌꺼기래요. 왜? 95%를 다 깎아내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뭐요? 요 쌀미자에다가 옆에 뭐요? 건강 강자를 붙이니까 쌀격강.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병원에 계시면서 매일 삼시세끼 나오는 게 뭐예요? 현미입니다. 현미를요, 진짜 여러분 꼭꼭 씹어 드시되 어떻게 씹어 드시라고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밥이 아니에요. 약이에요. 밥이 보약이다. 그 말은 요 현미를 어떻게 씹는 게 그냥 대충 씹어 넘기면은요, 현미의 쌀눈이 안 터져요. 현미의 쌀눈이 안 터지면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냥 뭐예요? 배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씹으면서 이 쌀눈 자체가 뭐예요? 한번 요 치아에 의해서 터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100번 이상 씹으라는 거예요. 100번도 아니에요. 껌 씹듯이 계속 씹어야 돼요. 반드시 암 투명하신 분들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따 반따, 밥따로 반찬 따로. 밥 한 숟갈 드시고 반찬 바로 넣지 말고 현미만 드시고 100번 이상 껌 씹듯이 씹어봐요. 그러면 그 맛이 진짜 어떤 맛이에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가면 갈수록 그 맛이 더 고소해지고 더 달콤해지면서 할 정도까지 되어져요. 그 정도 돼야지 요 현미 속에 들어있는 정말 내 몸의 항암제들, 각종 치료제들, 옥타코사놀, 휘친산, 가바, 미네랄, 균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몸이 아픈데 병원 가 진단받으면 병명이 안 나와요. 그 미네랄 부족이거든요. 그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현미라고요. 이 현미를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드시되 어떻게 해요? 먹는 양에 있지 않고 씹는 횟수에 달려있다. 따라하세요.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씹는 횟수가 중요하다. 껌 씹듯이 계속 오래오래 씹어 드시면은 요 현미 속에 들어있는 그 배아 속에 들어있는 거, 또 뭐요, 그 신울 속에 들어있는 거, 이것들이 뭐요, 그대로 소화흡수되어서 내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한번 그렇게 드셔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제 이 채식이 좋은 이런 또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 가공식에 안 좋은 것들, 또 이렇게 학술지에 들린 것들, 코로나19 때에도 채소를 주로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안 걸리고 걸렸다 해도 금방 낫더래요. 뭐 그런 자료들. 고혈압, 당뇨, 노인성 질환 증상이 있는 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강의를 쭉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래, 맞아. 저게 맞아. 저렇게 먹고 살아야 했었어. 난 그동안 고기 없이는 식사를 안 했지. 식사를 확 바꿉니다. 그러니 뭐예요? 한 달 만에 혈압 정상, 당도 측정해 보니까 거의 정상. 그러면서 뭐예요? 몸 컨디션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분은 1980년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다 죽게 됐어요. 제주에 사는데 그가 깨달은 게 이제 농사를 했거든요. 농사를. 농약 중독이구나. 그리고 제주 어느 가게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 가게에 써 있는 게 채식이 사람을 살린다. 그 문구가 써 있어요. 제주 어느 한 우리 교인이 이제 식품점 운영하면서 이제 이 채소 쪽으로, 야채 그쪽으로 이제 많이 권장하는. 그래서 이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올바른 식사, 그 책 한 권을 이제 구해서 보게 하고 무릎을 치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농약 없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겠다.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만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채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는 야채를 재배해서 직접 먹게 되었고, 제주에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안 죽고 겨우겨우 생명의 1년, 2년 지내는데 어떤 한 그 농학 박사님이 레몬을 재배하라고,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에요. 레몬을 재배하라고. 근데 제주에 귤이 많으니까
레몬을 시도했는데 10년 동안 레몬 재배를 실패합니다. 10년 동안. 10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 유기농, 무농약 레몬 재배에 이분이 이 농장에서 성공을 합니다. 살아계셔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시는데 제가 지난달 3월에 제주에 잠깐 이제 다니러 가서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의 생각은 뭐예요? 완전히 무농약 유기농, 레몬, 또 그런 야채. 그분 이 농장에 이제 그 야채가 제주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막 농민들에게 강의하고 제초제 제발 좀 쓰지 말라고 강의하고, 제주의 이제 유기농 명인이 돼 갖고 제주의 농민들에게 이제 완전 무농약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까지 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십시다. 자, 현미채식 하십시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냥 밥이 아니고 뭐라고요? 약이에요. 오늘 삼시세끼 약 드셨죠? 내일 또 꾸준히 드시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개사한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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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야!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뉴스타트 강의 듣고 건강하게 길 깨달았나. 이약 저약 병원 치료 제한물이 좋아도 동네 방네 생각나는 뉴스타트만 하오니까. 아리아리 동동 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 동동 스리스리 동. 아리랑 뉴스타트 들려놔주소. 다 손 들고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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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한 번 더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같이 일어나시고 뉴스타트 강의 듣고 건강하게 길 깨닫으며. 이약 저약 병원 치료 제한물이 좋아도 생각나는 뉴스타트. 학방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야야 야야야야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오호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편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정말 현미 꼭꼭 씹어 드십시오.